김민조 선생님이 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15번째 시간입니다. 경금이었죠. 경금 신유수월의 경금은 금의 계절이니 사주에 토금이 왕성하면 쓸모가 없다. 큰 소리만 잘 치고 이상이 커서 주위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분수를 잘 지켜야 된다. 경금은 가을철에 태어나야 제대로 된 사주구조가 되기 쉽다. 병정이 많고 화의 뿌리가 튼튼하면 큰 명예를 이룰 수 있고 화는 그 광채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그러나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사주구조보다 물로 씻어주는 사주구조가 되는 것이 좋다. 가을철에 경금을 녹여서 새로이 물건을 만들려면 가을철 금이 강한 만큼 화도 왕성해야 한다. 그릇을 만들 조건을 모두 충족된다면 최고의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다. 화가 많을수록 아주 귀하고 좋은 사주구조가 된다. 그러나 화가 있어도 약하면 녹이지 못하고 그릇만 묻히니 볼품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가을철 경금에게 갑목과 병정화는 아무리 많아도 나쁘지 않지만 토가 나오면 왕성한 금은 더 강하게 하니 나쁘다. 더불어 임계수가 나타나면 오히려 화를 극하니 임계수가 병이 된다. 그러니까 화약하면 임계수는 병이 된다는 얘기죠. 가을철에 정화와 무토만 있어도 성실한 사람이다. 정화는 서리를 방지하고 무토는 습기 방지용으로 가을 추위에 약으로 쓰인다. 정화가 약하여 그릇을 만들지는 못하나 무토가 있어 개수의 접근을 막으니 정화가 꺼지지 않게 된다.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하나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정화가 경금 옆에 있으니 왕성한 불로 경금을 녹이는 것이 우선이고 병화가 있어 그 광채가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화가 왕성할수록 더욱 좋다. 병화가 경금 옆에 있으니 빛남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명예가 우선이겠죠. 녹이는 금이 아니라 빛나는 금이다. 이때에는 상생하거나 임수로 씻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갑목과 정화가 없고 토금만 있으면 특수한 사주구조가 되어 남자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여자는 관성인 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으므로 가부가 될 수 있다. 특수한 사주구조인 종형격이 되면 임수를 가장 좋아한다. 이 경우 지식인 또는 사람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운명이 된다. 그러니까 가을에 토금만 왕성한 경금은 지식인 또는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운명이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이때 운에서 무기토나 화가 나타나면 왕성한 금의 기운을 역행하니 삶의 풍파가 많다. 그러면은 왕세필발인가요? 그렇게 되죠. 신월, 음력 7월 신월의 세력이 강하니 금의 세력이 강하니 물건을 만들고자 한다면 매우 값어치가 높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시기다. 왕성한 금은 임수로서 씻어주는 것이 좋고 임수와 병화가 천간에 나오면 아주 귀한 운명이 된다. 병화가 있어야 임수로 씻어준 물건이 밝게 빛나서 그 빛이 멀리까지 가며 온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있다. 왕성한 금을 정화로 재련할 때 약한 정화를 갑목이 도우면 매우 귀한 사주구조를 만들어진다. 정화는 있으나 갑목이 없으면 만들어질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고 갑목은 있으나 정화가 없으면 사주가 볼품 없어진다. 신유월에는 이미 자란 나무가 탐스런 열매까지 달린 모습이 된다. 부유한 운명이 되며 더욱이 경금에 뿌리가 있고 수가 왕성하다면 부모나 조상의 재산이 많음을 의미한다. 갑신, 경자 이렇게 있으면
간목이 나타나 있다. 가을이어도 지지의 신자의 합이 수의 세력이 되어 간목을 도와주니 살아서 열매를 맺는 나무다. 생목이라는 얘기죠. 즉 가을철에 철이 되어 완숙한 과실이 열려있는 나무가 된다. 일간 경금이 간목을 계속 극하고 있으니 간목에 열려있는 열매를 계속 수확하는 모습이 되어 큰 재산을 이루는 사주구조가 된다. 만일 간목과 경금 사이에 정화가 있다면 불에 타고 있는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 경금은 겨울철에도 간목을 보아야 재산의 규모가 크다. 항상 창고에 재물이 있다. 다만 조우가 되어야 내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재산이 되니 조우가 필요하다. 6월 음력 8월 가을이 한창인 6월에 경금은 매우 강한 병정의 관살로 다스려야 귀한 운명이 된다. 또한 임수로서 깨끗이 닦으려면 천간에 토가 없어야 한다. 정화로서 금을 단련하고 병화로 조우가 맞으면 아주 좋다. 병화가 있어 왕성한 금을 다스려도 귀한 운명으로 살고 정화로서 단련하여도 귀한 운명이 된다. 다만 특이한 사주구조는 예외로 한다. 병화가 지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중상계층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정화가 있으면 병화보다 그 지위가 떨어진다. 목이 있어도 화가 없으면 사주가 볼품이 없다. 단 수로서 목을 도와주는 사주 구조가 되면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게 된다. 술월, 음력 9월. 술월은 무토가 세력을 주관하니 토가 왕성하여 금이 묻힐 우려가 있다. 간목으로 토를 제어해 주는 것이 약이 되고 임수로서 닦아주어야 광채가 나서 귀한 운명이 된다. 간목만 있고 임수가 없으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나 명예는 이루지 못한다. 다만 반면 임수가 있고 간목이 없으면 임수가 왕성하고 극을 받지 않아야 적은 재산이라도 이룬다. 토만 있고 화가 없으면 말만 앞세우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 모든 일에 실행이 없이 불안하게 살며 허황된 말만 한다. 토만 있고 화가 없으면 말만 앞세우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 모든 일에 실행이 없이 불안하게 살며 허황된 말만 한다. 해자축월의 경금은 완성된 물건으로 만들어지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뿌리가 약하면 물건을 만들기 어려우니 완숙될 때까지 금을 키워야 한다. 겨울은 추운 계절이니 먼저 토를 가장 반기고 다음으로 병정화를 반긴다. 녹여서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면 얼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경금이 왕성하면 화를 먼저 반기고 약하면 토를 먼저 반긴다. 겨울철에 태어난 경금일주는 금이 그다지 강하지 않으므로 병화, 무토가 모두 있으면 넉넉한 생활과 함께 명예도 이룬다. 병화는 빛을 내어주니 명예의 의미가 있고 무토는 겨울에 보온이 되므로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늦가을 겨울에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시간에 상관없이 해가 지는 시기이니 병화는 달, 경금은 별이 되어 병화를 용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주 구조가 깨끗하고 맑아야 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된다. 만약 겨울에 태어난 경금이 차가운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진토를 만나면 진토 중 을목이 숨어 있으니 피지도 못하는 꽃이 되어 배우자와의 불평과 불만이 많고 질병이 따른다. 해월, 경금은 정화로서 재련하기에는 해월이 가장 좋다. 경금은 해월 중에 임수에 의해 깨끗함이 유지되고 간목은 해월에 뿌리가 내릴 수 있어 기운이 강하다.
따라서 해월에 정화와 간목이 천간에 나타나면 좋은 사주구조가 많이 나온다. 정화로서 재련하고 간목을 이용하여 화를 도와주고 병화로서 조우하면 귀한 운명이 된다. 병화가 있고 정화가 없으면 명예가 높지 않다. 병화와 간목이 천간에 나타나고 정화가 지지에 있으면 검사, 경찰, 군인 등의 무관이 많고, 정화와 간목이 천간에 나타나고 병화가 지지에 있으면 공무원, 외교관 등의 문관이 많이 나온다. 해월에 수가 왕성하면 물이 얼기 때문에 관성인 병화를 반긴다. 본래 월지에 상관이 자리하는 사주구조에서 관성이 나타나면 몹시 나쁘게 보지만 해월은 예외로 본다. 조우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조우가 가장 우선인 계절이라는 얘기죠. 자월 음력 11월 물이 얼때이고 금은 차고 냉하니 정화와 간목이 있어 금을 재련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면 귀한 사주구조가 된다. 병정화는 있고 간목이 없어도 쓸 수는 있지만 병정이 없는 간불목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화가 없으면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축월은 경금의 묘가 되지만 축중의 기토가 경금을 도와주니 약하지 않다. 도와주니 겉보기는 좋을 것 같으나 실상은 나쁜 것이 숨어 있다. 매서운 추위가 극심한 계절에 조우로 병정이 있어야 좋고 간목이 있어 화를 도와주면 귀한 운명이 된다. 화가 있어도 갑의 도움이 없으면 사주의 지위가 떨어진다. 목만 있고 화가 없어도 목은 토가 왕성한 축월에 묻혀버린 금을 발굴해주는 역할을 함으로 좋다. 이 경우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아간다. 일주별 경금. 금의 일주가 사패일에 태어난다면 세상에 풍파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고난과 운명, 불운이 많이 따르게 된다. 사패일은 봄은 경신, 여름은 임자, 가을은 갑인, 겨울은 병호. 보면 이게 사패일이라는 의미가 봄에 경신이라는 거는 봄에 금이 약할 때고 여름에 임자가 가장 약할 때고 수가 약할 때고 가을에는 목이 약할 때고 겨울에는 화가 약할 때라는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사패일이라는 게 그때라는 얘기겠죠. 경자, 자월의 경금은 기운을 빼앗고 매서운 추위에 얼게 하는 죽음의 자리다. 그러므로 자는 금이 사지가 된다. 경자 일주의 사주 구조가 어느 구조이면 괜찮지만 얼지 않는 구조, 즉 화가 왕성하면 경금이 녹아버리고 일지자에게 자신의 기운을 빼앗기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만 기운을 얻고 본인은 건강이 나빠지는 결과가 되므로 결혼 후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거나 재물 관리에 주의를 해야 된다. 경인일주. 임목은 경금의 절지로서 경금이 아주 많이 약해지는 위치인 임목에 앉아있다. 춥고 배고픈 처지지만 다행히 임목 중 병화가 있어 추위를 면할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한다. 봄에 태어나면 부모와 조상의 덕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지 못할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다. 사람은 유순하고 성실하지만 뿌리가 전혀 없이 너무 신약하면 줏대가 없고 가정과 재물에 시련이 많다. 신약한 데에 무기토가 많이 있어 도움을 받으면 양자나 남의 집에서 자란다. 경인처럼 일지 위에 일간이 앉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는 일주는 외국으로 이민을 하거나 타향 생활을 할 수 있고 형제복이 많이 떨어진다.
보통 일지가 일간의 사지나 절지이거나 혹은 일지의 지장간에 일간을 극하여 무력하게 하는 경우에 일주는 집을 떠나 살거나 형제와의 관계도 약하다. 경진일주. 진토 중에 개수가 있고 수의 저장고이니 경금의 기운을 빼앗기는 반면 진토 중에 을목과 무토가 있어 보호가 된다. 경진일주는 바른 사주 구조를 세우기가 힘들다. 강하여 임수에게 세력을 나눠주는 것은 좋으나 정화로 녹이려면 애만 먹고 녹이기가 어렵다. 진토에는 습한 토양이기 때문에 녹여서 그릇을 만들려면 끝없이 반복적인 일만 되풀이하게 된다. 어느 계절에 태어나도 완성된 그릇을 만들기가 어렵다. 다만 술토가 나타나 진토와 충울하면 가능하다. 가을 겨울의 조우를 위해 병정을 쓰지만 물건을 만들기 위한 화는 아니다. 경호일주. 무더위에 조율한 금이 매우 약한데 녹여버리는 듯 화의 세기가 강하면 몸에 병이 있거나 정신이상자가 되는 수가 있다. 덥고 건조하니 임수를 반기고 개수는 부득이 쓰나 녹슬게 되니 나쁘다. 지지에 축진과 신유의 뿌리가 있어야 화상을 받지 않고 가을까지 자랄 수 있으며 그 뒤에 녹여야 큰 그릇을 형성하니 5월은 키우는 금이 된다. 만약 화로서 물건을 만들면 사용된 재료가 작아 볼품이 없다. 경신일주. 가을에 완숙한 금이다. 경신은 완성된 금으로 가을생이면 얼지 않게 조우로 병정을 쓰나 이때의 화는 완성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조우용이다. 사주구조가 좋으면 귀한 운명이 많이 나오는 일주이다. 경신일주는 경술일주와 비슷하나 정화를 사용하려면 경술일주가 좋고 임수로서 씻어내려 한다고 그러면 경신일주가 좋다. 만약 자수가 있어 지지에 수분이 충분하고 병정화와 가불목이 있으면 아직 태양이 있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이니 1년 내내 키운 과실수나 약초 또는 대들보용 나무가 될 수도 있다. 이때는 결실의 계절답게 자산가가 많이 나온다. 경술일주. 수월에 완숙한 금이다. 임수로서 씻어주어도 좋으나 정화와 간목이 있어 화의 세력이 왕성하다면 강한 금을 녹여 물건을 만들어도 좋은 사주구조가 된다. 습한 축토나 진토가 많이 있거나 지지에 습기가 많으면 화를 사용하여 완성된 물건을 만들기에는 노력이 많이 든다. 이때 녹이지 못하고 경금을 그을리기만 하여 상처만 준다면 성격이 난폭하고 이상만 높아 큰소리만 치며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금수가 왕성하면 금을 저장하는 임무도 하나 봄이 되어야 사용하니 운이 펼쳐지기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흠이다. 운이 펼쳐지는 시기란 농사철에 물이 필요로 할 때를 만나야 쓰임이 있는데 만약 일생 금수운인 가을 겨울로 가면 쓸 수 없는 물이 되니 공만 들이고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경금이 사주실례. 경진, 의류, 경인, 신사. 6월에 경금이 경인일주가 을유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6월에 태어난 경금은 양인격에 해당한다. 그쵸? 음간이 겁재월에 태어난 거니까 금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단단한 만큼 쉽게 부서질 수 있으므로 이를 부드럽게 다스려야 한다. 그 방법으로 물로 금속을 씻어내거나 열기로 녹여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이 사주는 경금이 자기의 본기를 만나 6월에 태어나 기세가 강함으로 제압을 하기 위한 열기인 병화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강한 경금을 월간의 을목이 간합하여 양인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있으니 긍정적인 구조다. 게다가 지지의 인목 중에 병화가 있고 6월에 신금이 있어 병신합이 암합을 이루므로 역시 양인의 강함을 제어해주는 작용을 한다. 비록 인과 유는 원진관계에 있지만 이 경우에는 원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직감력이 탁월하고 잘못된 것을 빠르게 바로잡는 능력이 뛰어나다. 더욱이 형살로 작용하는 인사는 목화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건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일 또는 잘못된 것을 정비하고 교정하는 분야에 적성이 잘 맞는다. 대운에서 병수를 만나면 일지의 인목과 시지의 사화가 인호술 5 대신 사화를 쓴 거래요. 화삼합을 이루어 강한 경금을 잘 다스리게 되므로 좋다. 반면 수를 만나게 되면 화를 억제하여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주에는 목이 있어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화를 생하는 순환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 또한 심각하게 흉하게 작용하지는 않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신유, 병신, 경진, 을유. 신월의 경금이 진토 위에 앉아있고 병화와 을목을 갖고 있네요. 신월에 태어난 경금일주로 천간의 겁재인 신금이 연간에 투출되어 연지에 6월에 유에 든든히 뿌리를 이루고 있어 기세가 매우 강하다. 지지를 살펴보면 유, 신, 진유로 모두 금의 기운이니 사주 전반에 금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한 구조이다. 이게 진인데 왜 금의 기운이냐고 하면 여기에 유금이 유금하고 진토 합해서 진유 합금이 되니까 금의 기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성인 병화는 뿌리가 없고 신금에 얽매여 본래의 역할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다. 진토에서 올라온 을목 역시 경금과 합을 이루어 사라진 형세이니 재관 모두가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사주 전체의 기운이 한쪽으로 몰려 있을 경우 일반적인 균형의 틀에서 벗어난 종황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으로 종격이 된 사주는 토, 금, 수가 모두 좋게 작용하여 재물운도 타고난다. 일반 사주에서 비겁이 재물을 빼앗는 존재이지만 종황격에서는 오히려 비겁이 나를 위해 재물을 끌어다주는 구조가 된다. 특수격에서는 용신을 배우자인 남편으로 보고 남자는 자식으로 본다. 이 구조의 대운은 해자축으로 흐르면서 금의 기운은 다소 약화되지만 사주의 대세를 거스르지 않으므로 흉하게 보지 않는다. 다만 여성의 경우 용신이 곧 남편인데 그 용신의 기운이 약해지는 운이므로 남편 운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종사주 여명은 본래 일에 몰두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배우자보다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는 성향이 많다. 이런 종황격은 금의 기운에 반대되는 목화의 운이 좋지 않다. 마치 겨울왕국의 얼음을 녹이는 것처럼 사주의 전반적 안정감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사주는 여러 합의 작용으로 사주의 전체적 구성이 유연하게 잘 짜여져 있다. 따라서 타인과의 친화력, 인맥이 곧 재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재산은 혼자 쥐고 있는 형태보다는 여러 사람과 나누거나 공유하는 방식, 즉 공동소유 또는 임대 구조에 적합하다. 신진의 상관인 자수가 공엽되어 있어 활동력,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이 에너지가 곧 돈으로 연결된다. 관리직, 교육, 경영 분야와 잘 맞는다. 다양성을 의미하는 진토는 인성의 기운이고
겁제 유군과 합을 이루니 마치 땅과 철근이 결합된 것과 같다. 위로 진토의 지장간에 있는 을목이 올라오니 땅에서 꽃이 피어난 형국으로 이는 곧 건물을 비유할 수 있다. 을목은 재성으로 겁재인 유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일간과 합을 이루고 있다. 이 구조는 타인이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나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정제적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더구나 이 을목이 시간에 투출되어 있고 번화한 지역을 의미하는 사화 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외곽 도시의 주상복합상가 건물 등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것이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진토는 인성으로 문서를 상징하고 그 지장간의 을목은 재성이며 이 재성이 일간과 합을 이루는 구조이므로 자영업이나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병진개사 경호 개미 4월의 경금에 사오미를 지지에 다 깔고 있네요. 화의 기운이 더군다나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경금입니다. 4월의 경금은 초여름에 해당한다. 계절상 세력은 약하지만 사화는 금이 장생지이므로 근성은 강하게 작용한다. 보통 4월은 그 자체로 혹독한 무더위는 아니기에 조오는 용신으로 삼지는 않지만 이 사주는 사오미의 방위합이 성립하여 불기운이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마치 폭염이 내리쬐는 환경과도 같다. 이럴 때는 조그마한 쑥이라도 필요한데 조우 용신은 뿌리가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수를 조우 용신으로 본다. 이 사주에서 개수는 일간의 좌우에서 화를 견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마치 어디선가 끊임없이 들이치는 불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화의 기운은 지나치게 강하고 일간은 약하니 체력이나 건강상의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만약 약하더라도 진토가 존재하여 화의 열기를 흡수하고 개수의 뿌리가 되어주는 동시에 경금을 도와주어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만약 이 토가 진토가 아닌 미토나 술토였다면 금이 있더라도 실제로 작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개수는 본래 예민하고 흐름이 일정치 않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면모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기질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무한한 창의력과 순발력으로 이어져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상관은 고정된 틀을 깨고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므로 개수가 상관으로 작용하면 탁월한 재능으로 발현될 수 있다. 다만 이 사주에서는 상관인 개수의 세력이 약하므로 직업적으로 예술적 소질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연간에 편관인 병화가 투출되고 있고 편인의 역할을 하는 진토 위 앉아 있으므로 특수직 공무원 등 안정된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무난하다. 다만 이 경우라도 직업상 급격한 승진이나 고위직으로의 진입은 다소 어렵다. 임자 신의 경신 이모 해월의 경금이 수가 왕하고 화는 지지에 오화 하나 있죠. 겨울에 태어난 경금일주로 금수 상관격이다. 겨울 서리로 태어났으니 서리를 녹이는 따뜻한 화를 만나 꽃이 피기 시작하면 결실을 얻게 된다. 해월은 아직 엄동설화는 아니지만 시지의 오화의 열기가 서리인 금을 녹여주므로 좋은 사주다. 마치 겨울 햇살이 따뜻해 양지에 새싹이 돋는 것과 같아 목이 없어도 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중에 간목이 있으니 실제로 목이 존재한다.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지에 있는 오화인데 사주 전체에 금수의 기운이 많아서 불길하다. 수를 막아주는 토도 없고 운에서 토를 만나도 금이 있으므로 토는 금을 생하느라 수를 극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행히 해중에 간목이 있어서 화를 도와줄 재료가 있다. 이 간목은 추위에서 힘을 펴지 못하지만 따뜻한 운을 만나면 간목이 기지개를 펴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므로 화도 살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금수의 운에서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목화 운에서는 날개를 펼치게 된다. 배우자 자리에는 경신의 가녀지동이 되어 맞벌이를 하거나 동갑이거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인연이 된다. 여자는 관성 5화가 자식 자리에 있으니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고 배우자는 활달한 성격으로 연하일 확률이 높다. 월주의 신해는 금수의 기운이라 부모 환경이 좋지 않았겠지만 월지 해수 속에 간목이 씨앗을 품고 있어 모친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이다. 또한 해수 속에 간목이 용신인 오화 속 기토와 갑기암합을 하고 있다. 문서에 해당하는 기토가 간목이라는 생명체를 키우는 역할을 하므로 장사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모습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 돈, 재산을 형성하는 구조다. 정유, 이민, 경술, 이민, 무인, 인월의 경금이라 이때는 무토도 있어야 되고 화도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봅시다.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다. 경금은 열매에 해당하므로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성숙하고 완성된다. 봄은 새싹이 올라오는 시기로 열매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점이다. 따라서 봄에 태어난 금은 실상은 아직 풋과일에 불과한데 스스로 익은 과일인 줄 착각해 자칫 오만해지기 쉬운 사주구조다. 인월은 새봄의 기운이 막 움트는 시기다. 이때 태어난 경금은 서리와도 같은 냉기를 띠고 있어 그 성정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서 열에 녹여서 부드럽게 해야 목을 극하지 않아서 좋다. 하지만 인중의 병화와 술중의 정화가 천간의 정화로 투출되어 화의 삼합이 형성되어 열기가 과해서 금이 부드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녹아버린다. 다행히 월간의 임수가 정화를 억제하여 직접 금을 녹이지 못하므로 지나친 열기는 피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요리를 할 때 불이 너무 세면 음식이 타버리는 것처럼 열이 지나치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된다는 이치와 같다. 인월에 태어난 경금은 기본적으로 기운이 약한데 주변에는 강한 인인목과 술토 중에 화가 있어 경금의 뿌리인 연지 경금의 뿌리는 연지 유금에 있으나 일간에서 멀리 있으므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약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절실한데 천간에 있는 무토가 술중에 뿌리를 내리고 금을 도와주는 구조이므로 처음에는 나빠 보이는 배치도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사주라 할 수 있다. 즉 외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일들이 결국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나쁜 일이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하면 반드시 성과를 얻게 된다. 연간의 정화는 관성, 월간의 임수는 식신이다. 그런데 인월은 목이 계절이라 정임이 합의되면 목인 재성으로 변한다. 그래서 관과 관련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재물을 얻게 되는 구조다. 오히려 재물의 기회가 숨어 있다. 이는
또한 인목의 재성과 유금의 겁재는 원진관계로 문제가 있는 곳에 오히려 재물의 기회가 숨어 있다. 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 즉 남들이 피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배우자 궁에는 경술 괴강이 있고 편인이 자리하므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인연이 닿기 쉽다. 시간에 떠있는 무토는 일지술토와 통하여 튼튼한 뿌리를 이루고 있어 배우자나 자식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삶의 구조를 가진다. 무오, 임, 갑인, 경자, 개미. 윤월에 경금이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 무토가 있고 개수가 천간으로 있네요. 인월에 태어난 경금이다. 일주로 살펴보면 간목이 지지 인목의 뿌리를 깊이 내려 아주 잘 자랐다. 인목, 오화, 미토의 따뜻한 조우 속에서 성장한 모습이므로 이 사주는 기본적인 조우 문제가 해결된 사주다. 식신, 재성, 관성이 든든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신강, 신약을 논할 수 있다. 뿌리 깊은 간목은 그 자체로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할 금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이때 금이 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성인 토와 비겁의 구조가 필수적이다. 천간에 무토가 도와주려 하나 월간에 뿌리를 내린 간목이 버티고 있으므로 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목을 제압하여 토가 금을 도와줄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간목은 열매가 무르익는 상태이며 경금은 그 열매를 수확하려는 역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재성인 간목이 너무 강하여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결혼은 늦게 하는 것이 좋다. 비록 운에서 금을 만난다 하더라도 원국에서 강하게 자리 잡은 간목으로 인해 이성운이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는다. 사주 원국은 건물의 설계도와 같아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설계를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특히 초봄에 울창하게 자란 월간의 간목을 일간인 금이 제압한다는 것은 태어난 계절은 부모의 자리고 사회생활이므로 사회에 반기를 드는 행동처럼 여겨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 이러한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마다 고비를 겪고 그 결과를 통한 후에야 결과를 얻는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된다. 결국에는 인성인 토가 도와주어야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따라서 돈을 벌어도 문서와 관련이 있는 예컨대 부동산 관련 등의 업무가 적합하다. 재성인 간목이 역마인 인목과 한몸이 되어 있으므로 외부로 이동하며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동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는 직업이 유리하다. 경금은 성실하며 베풀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가족에게 기꺼이 헌신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일지의 자수는 공망이고 인목과 격각살 관계로 서로 뿌리 맞부딪히는 모습이니 이 부부간에는 조화가 쉽지 않다.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는 각자의 활동을 존중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삶의 구조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식 자리인 시지에는 미토의 천을기인이 있다. 이것은 인성으로 일간에게 도움을 주므로 나에게 영감을 북돋아 주는 존재가 자녀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위안과 후반 기운의 삶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